다음으로는 워싱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간이 좀 개입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약간 최신 뉴스인데요. 폭스에서 드디어 약간 좀 이제 친트럼프 행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폭스가 이때까지 트럼프 편을 좀 잘 들어주다가 최근 몇 달 새에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의회에서 인증이 있었잖아요. 이 바이든의 이제 당선인 인증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모였던 그 100만 집회의 인터넷 중계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근데 미국 현지에서 폭스뉴스로는 아마 TV로는 중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 어쨌든 그때는 인터넷 중계를 안 했어요. 좀 황당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이 텍사스에서 멕시코 장벽 앞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중간에 중계를 끊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폭스에서 트럼프 연설이 끊기다니. 근데 이건 아마 뭐 구글에서 유튜브를 일부러 폭스 것만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폭스뉴스의 행보를 봐서 이거 일부러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구글이 뭐 유튜브가 뭐 강제로 끊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러 폭스 것만. 근데 폭스 것만 끊을 거면 다른 데도 다 끊지 왜 폭스 것만 끊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스가 오바마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트럼프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또 제 생각에는 폭스가 일부러 오바마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혹은 트럼프에게 오히려 뭐 더 악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얘네들이 뭐 살아남는 데는 도 같았으니까 민주당이 우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얼른 몇 달 전에 민주당으로 갔다가 지금 또 무슨 또 냄새를 맡았는지 또 얼른 이제 트럼프 쪽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긴급으로 속보를 이제 내보내면서 오바마 게이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죠, 오바마. 여기 있는 이건요, 예전에 그 트위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 직접 올린 겁니다. 직접 올린 게 이제, 오바마 게이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게끔, 이제 어떤 이런 쇼맨십이 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게끔 해서 오바마 게이트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또 웃기게도 인터넷에서 오바마 게이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위키도 안 나옵니다. 제대로 설명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설명이 포함이 된 기사를 찾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또, 얘네들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또 얼마나 지워대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게이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당선이 됐는데 그 전 정부는 오바마 정부죠. 근데 오바마 정부가 아직 그 정권이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기 전에 오바마 정부가 물론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스캔들을 낸 거죠. 뭐냐? 트럼프는 사실 러시아와 한패다. 러시아가 스파이를 통해서 도와준 거다. 아니면 러시아가 자금 지원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일부 인사들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인과 내통을 했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금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고 스파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를 상당히 괴롭혔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가 그냥 공화당이 됐네 드디어 이제 민주당 탈출이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곤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얘기하다가 조금 헷갈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러시아 스캔들이에요. 근데 이 러시아 스캔들을
어, 오바마 정부가 만들어냈다. 근데 그걸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이게 오바마가 만들어냈다고 확인이 된 게 바로 오바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을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러시아가 비밀리에 지원을 해서 러시아가 바라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바로 러시아 스캔들이고 그 러시아 스캔들을 퍼뜨린 게 오바마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주장을 했던 오바마 게이트입니다. 근데 그 오바마 게이트가 지금 폭스뉴스에서 다뤄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솔로몬이 있고 뭐 거기 참여된 그런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라지는 의원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 의원들이 이제 바쁘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탄핵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바빠요. 근데 의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핑계를 코로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 거지 같은 언론은 또 그 의사당 점거 사태로 이 점거 환자들이 누구냐 이건 또 이제 관심이 별로 없죠. 이제 당연히 그냥 CNN에 받아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의사당 그 점거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들어와서 막 이제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기분 나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코로나가 걸려서 공화당 44명 그리고 민주당 16명이 지금 뭐 이제 뭔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검사를 받고 있는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황당한 게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번 이 사람들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도 이제 뭐 이런 아동 성폭행이나 이런 비디오를 찍은 게 뭐 좀 걱정이 많이 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공화당은 공화당도 이런 비디오를 찍었을 수 있겠죠. 공화당도 또 의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화당 의원들은 또 탄핵도 있고 하는데 탄핵을 하면은 또 이제 본인들 이름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는 모르겠네. 한국은 이름이 나오는데 미국은 이름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탄핵을 하면 욕먹을 거고 안 하려니까 딥스테이트의 협박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니까 도망을 간 거죠. 핑계는 딱 좋죠.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양성을 만든 거죠. 네, 이제 뭐 미국에도 보건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폭도들이 일단 코로나 걸렸어 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은 딱 그 규정을 해놓고 의원들 다 검사를 해봐야 돼. 검사를 싹 시켰어. 그런데 공화당이 더 많이 걸렸어. 또 민주당은 걸리긴 해야 돼. 왜냐하면 또 이제 양성하는 걸 이제 걸리는 게 너무 이제 공화당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민주당은 전혀 없으면 티가 나니까 적당하게 44명 정도 민주당이 16명 탄핵이 좀 원활할 만큼의 숫자 네. 그런 숫자로 이제 조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약간 양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양성을 양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어쨌든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도망간 공화당 의원들이 설마 이 소아 성폭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너무 부패해가지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 너무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점거 사태를 누가 일으키는지도 모르겠고 이 기자들이 안티파가 뭔지를 모르나 봐요. 예. 저도 사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만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려면 안티파, BLM 이런 단어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기자들이 제발 외국 기사를 쓸 때는 공부를 좀 해라. 예.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는데 기자들은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네, 코로나 핑계 이거였는데요.
제목을 바꿨는데, 네네. 코로나 핑계 사라지는 의원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그 폭로입니다. 폭로. 바이든이 예, 이거는 그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진짜로 나온 겁니다. 바이든이 군인들을 제거했다. 어떤 군인들? 미군. 그러니까 사랑하는 위대한 정말 자기 미국의 나라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켜주고 있는 이 미군들 고마운 미군들 이 미군들을 죽였다. 상대방 국가에서 죽였다 그러면 괜찮죠? 누가 죽였다고요? 한 국가의 수장이 죽였다. 지금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오바마가 주도인 것 같은데 일부러 제목은 바이든으로 썼습니다. 요즘 바이든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으로 했는데 여기 빈 라덴을 죽인 특공대가 있습니다. 이 특공대 이름은 실 팀 6라고 합니다. 이 그 팀이 있는데요. 당시 오바마는 빈 라덴에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정보를 흘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걸 그 모의를 한 것은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여기 사진 있죠 여기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이 병신 나옵니다. 제가 아직은 대통령 후보인데 제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건 실수를 하고요. 이 바보 같은 바보도 비슷한가? 바보 같은 이 세 명에 대해서 이 놈들이 같이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망가게 정보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또 사기 쇼를 펼쳤죠. 사기 쇼. 빈 라덴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 쇼를 펼쳤고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바마가 정말 이제 최첨단 이제 또 드론인지 뭔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보면서 이렇게 장군들하고 같이 모니터를 이렇게 딱 노려보면서 이제 빈 라덴이 실제로 딱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는 장면을 모니터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고 있는 모니터를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고 네,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기자들이 찍어서 이제 이 언론에 이제 뿌렸나 봐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빈 라덴은 사실 가짜였고 좀 얼마 지나서 얘기가 나온 거죠. 진짜 빈 라덴은 도망간 겁니다. 왜냐? 죽인 게 가짜니까 진짜 빈 라덴은 살아있는 거죠. 이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팀이 헬기 추락으로 의문사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 빼고 전멸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한 명은 왜 안 죽었을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그 퇴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헬기 추락 사고 이전에 퇴역을 했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진짜 가짜 상대방 적국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이었는데 상대방 적군을 죽인 쇼가 다 가짜였고 상대방 적군에게 언제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정보를 흘린 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삼총사들은요.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이 세 명은 미국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모이는 군인들 중에서 일부 친 바이든의 군인들도 있다. 특히 육군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육군에는 친 바이든 성향이 좀 있고 나머지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나 아니면 이제 그 특수부대나 이런 데는 다 친 트럼프 성향이다. 왜냐면 이 트럼프가 이 군인들의 대우를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군인들을 명예롭게 해줬죠. 군인의 직업을. 그런 이제 상황인데 육군은 아직 대부분이 좀 친바이든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듣고도 군인들이 빡이 안 치고 제정신일 수가 있을까? 아마도 국가 반란죄로 취임을 못하거나 우리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런 증거들이 더 나왔으니까 플러스 알파의 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 첫날 바로 탄핵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런 이제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든이 취임되면 그 다음날 바로 내가 탄핵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용감한 공화당 의원이 나왔어요. 하원 의원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바이든을 하루 만에 탄핵시키겠다. 이게 또 국내 뉴스라 죄송합니다. 이게 국내 뉴스 딱 이러면 안 돼. 큐아논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자꾸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아논이라고 하면은 우리야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음모론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음모론자들을 지지하는 하원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잘못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 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바이든 탄핵을 추진하겠다. 뒤에 자세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름은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이제 의원인데요. 하원은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탄핵안을 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 놓겠다는 거죠. 작성해서 그러면 이걸 탄핵을 언제 발의를 하겠다? 예, 저기 16일이면 그러니까 20일이면 21일 다음 날 탄핵안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맥스에 인터뷰를 했네요. 첫 번째 방송 언론사는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남용하고 외국 정부와 중국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에 매수되는 그런 미국 대통령은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아들 헌터 바이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중요한 계약을 땄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뭐 또 이따 다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때 헌터 바이든이 이 대통령만이 탈 수 있는 대통령이나 이제 부통령만이 탈 수 있는 그 전용기를 바이든 아들이 탄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가족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갔다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어떤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뭐 브리스마 홀딩스라고 있는데 거기와 이제 또 계약을 체결했대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아빠랑 어디 그냥 뭐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더니 뭐 계약을 뭘 했어.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 수사하지 말라고. 예. 바이든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을 넣은 게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루 만에 너는 탄핵 당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멋진 얼굴도 이제 마스크를 써서 모르겠는데 얼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얼굴이 예쁩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안 예쁜 사람도 말을 참 예쁘게 하면 덩달아서 얼굴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기분 좋게 되고요. 네, 어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직 의원들이 있구나. 그래서 바이든이 뭐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예전에 한 1%였는데요. 지금 한 0.1% 정도 됩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루 만에 탄핵이 되는 이걸 보고 3일천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1일천하 1일천하를 기록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나름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을 또 하더라도 하루만 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이 용감한 이 여자 의원분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걸 뭐 일루미나티 쪽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제 그 워싱턴 소식에 넣었습니다. 펠로시의 추가적인 폭로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폭로인데 조금 여러분 좀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 했던 내용에 이제 약간 추가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게 펠로시 동생이 남동생인데 그 이름은 프랭클린이라고 하고요. 11살, 13살, 11살이면 몇 학년이야? 11. 한 4학년, 5학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여학생, 4학년 여학생, 그리고 그러니까 6학년 여학생. 이런 이제 초등학생 어린애들을 둘을 집단 강간을 했다는 겁니다. 집단 강간.
충격적이죠. 집단 강간. 그 아버지가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었대. 지금 죽었습니다. 펠로시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그 펠로시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 그 펠로시 아버지가 시장이었을 때 이런 강간을 했는데 이거는 또 아버지의 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지 혼자 무죄야. 또 친구들은 살려줘야지. 친구들은 다 유죄인데 지 혼자 무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이걸 좀 올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펠로시의 추가 폭로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1월 1일에 있던 그 폭로에 추가된 겁니다. 추가. 1월 6일 건, 이 밑에 건 1월 6일 폭로고요. 네, 아래 거는 1월 6일 날 있었던 그 폭로고요. 밑에 거는 이제 1월 6일 날,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죠. 이걸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펠로시의 아버지, 여기 보시는 아버지가 이 사람이 몇 살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을 때 12살짜리 아이를 강간한 소아성애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FBI의 폭로 문서입니다. 그리고 펠로시의 아들은 좀 헷갈리는데 이 사람의 아들, 펠로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할아버지, 이 사람은 이제 펠로시 아줌마, 이 사람도 할머니인데 죽은 사람, 이제 펠로시 아빠, 그리고 이 펠로시 펠로시 아줌마, 그리고 이제 펠로시 아들도 나이가 많이 됐을 거예요. 이 셋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펠로시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 정리를 하다 헷갈렸는데, 그때도 이미 말씀드린 게, 펠로시의 아들이 소아성애자라는 증거가 폭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살, 13살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잠깐만. 왜 이러지? 제가 지금 참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제가 사진을 못 구했네.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에 대한 사진을 제가 못 구했어요. 사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동생이 또 있나 봐요. 또 추가로. 죄송해요. 또 있나 봐요.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죄송해요. 헷갈리는데, 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폭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펠로시의 아버지, 그리고 펠로시의 아들, 이었는데, 그러니까 펠로시의 남동생이 추가된 겁니다. 지금 펠로시의 남동생이 추가됐는데 펠로시의 남동생도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그 할머니 나이니까 펠로시의 남동생도 뭐 완전 할아버지일 텐데 이 사람도 소녀 둘을 집단 강간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위해 놓고 보면은 이 펠로시 본인도 뭔가 이제 좀 더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막장 집안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또 확실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 사람이 펠로시고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건 어쨌든 이제 확실한 또 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공산당의 간부였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피아의 지역 두목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는 이런 이제 안 좋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들과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이 많이 이제 FBI에 기록이 되는데 펠로시 이름을 다 가명으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펠로시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없었겠죠. 펠로시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비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FBI에 기록된 이름 하고 이제 본인이 지금 쓰는 이름이 다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가족이 다 엉망진창이라 저도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아성애,
아들도 소아성애. 이 아들은 사진이죠. 아들도 소아성애. 그리고 펠로시 동생도 남동생도 소아성애. 예, 그리고 펠로시는 뭐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펠로시에 대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내용만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뒤에서 이게 종이를 찢어버린 거, 연설문을 찢어버린 거 이거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아마도 몰랐겠죠. 당시엔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연설문을 쫙 찢어버린 이런 이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좌파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미화되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때는 상당히 뭔가 이제 당당한 세련된 어떤 복장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뭐 죽으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좀 왜 이러지? 저도 사실 이걸 사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이제 눈도 이제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지? 그 일루미나티가 그 아이들의 뭐 피를 뽑아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믿기지가 안 나가지고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 또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별로 그거 믿고 싶진 않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요즘 못 맞았나? 이제 일루미나티가 이제 장사가 이제 아이들 이제 이제 그 유괴를 하는데 인신매매를 하는데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트럼프가 워낙 이제 그 소아 인신매매범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그 원료 수급이 안 돼서 그걸 못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쾌해졌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포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좌파들이 상당히 또 놀렸습니다. 야, 펠로시 체포 안 됐네. 역시 이들은 또 뭐 가짜뉴스 양성제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체포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체포가 됐다고 해서 아무 데도 못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수사를 또 하고 뭐 잠깐 나올 수는 있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닐까 이런 의혹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보면요. 이 머리가요. 머리를 보시면 이 아줌마가 머리를 안 감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아줌마가 그래도 하원 의장이라는데 왜 떡진 머리를 하고 나왔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전에 꼈던 그 예쁜 화려한 그 꽃 마스크는 어디 가고 꽃 마스크 쓰니까 한 10살은 젊어 보이던데요. 왜 그것도 안 썼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예, 어쨌든, 옷차림도, 뭐, 예를 들면은 옷차림을, 이걸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의사 복장을 하고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복장도 꾀죄죄하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 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자 경호원들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이 이 사람들이 여자 경호원이 아니고 경찰이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찰들이 연방 경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회 경찰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연방 경찰이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뭐 현직 이제 의장이니까 하원 의장이니까 뭐 수갑을 굳이 차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도주의 위험이 없으면 순순히 이제 수사에 응해주고 진술을 해준다고 하면은 굳이 수갑은 안 채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그냥 동행하는 걸로도 충분히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연방 경찰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체포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의회 경찰이 맞다고 하면 의회 경찰이 여성 경찰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호위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특이하다, 신기하다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쨌든 펠로시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로 된
형벌을 집행을 뭐지 언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 범죄자들이 남자가 소아 그 성폭행을 한 사람들은 남자들을 성폭행을 한대요. 어? 성폭행을 한 다음에 죽여버린대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거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보기 드물게 아주 통쾌한 내용인데 부정선거 가담자 체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냐 가짜냐 또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믿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이든의 선거 임원이 텍사스에서 체포가 됐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그리고 불법 투표, 불법 우편 투표, 그리고 공식 투표용지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참 골고루 해먹었네요. 근데 이게 최대 20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추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줄줄 나오면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을 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확실하게 사실이기를 참 이제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뭐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아까 그 트럼프 측근의 트위터 혹은 트위터는 이제 없고 그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이런 내용 봤을 때 마치 사형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감옥에다 쳐넣겠다. 이제 니들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형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미국은 사형이 허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형이 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근데 지금 사형 선도를 밀어놨다가 지금 열심히 사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형을 또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 사진을 보면 섬뜩해요. 이 여자의 이제 그 표정도 좀 섬뜩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옮겨볼게요. 표정도 좀 섬뜩하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해서 정기 의자에 앉아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무서워요. 이제 가릴게요. 좀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뭐 사형을 당했다 하니까 좀 그래도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형을 시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3년에 17년 동안 그러면 사형 온도받고 사형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17년 동안 안 됐다. 야, 그럼 정권이 몇 번 바뀔 동안 어쨌든 클린턴의 오바마 1기, 2기 12년 동안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사형을 안 당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것도 살려주는 것도 아까울 만큼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제가 이걸 기사를 보고 막 상상이 돼서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빠르게 해볼게요. 임신한 여성의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여자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는데 뭐 칼로 꺼냈는지 어떻게 꺼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칼로 꺼냈겠죠? 진짜 미치겠다. 어쨌든 8개월인데 아직 잘 크지도 않은데 태아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이겠죠. 이 여자는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아를 꺼내서 납치를 했어요. 꺼내서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꺼내서 납치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입니다. 그래서 2008년 그러면 이게
재판을 5년 동안 계속 했나 봐요. 형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기는 살아남아서 아버지한테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를 유기한 거거든요. 아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데, 태아를, 어머니는 살해를 하고, 엽기 범죄죠, 엽기 범죄. 어머니는 살해를 하고, 태아를 납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 아동 성폭행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앞으로 차곡차곡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처리한다라는 어떤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